자, 안녕하세요. 꿀벌 스토리입니다. 3월 4일 일간 간담회 시간입니다. 표지 한번 보시죠. 화염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네. 부재. 주주들은 여기저기서 바보 취급 당하고 있는데, 주주총회 의결권 위임이라는 제목이에요. 이번 시간은 이제 일간 간담회 시간으로 그냥 가볍게 다뤄보는 시간이고요. 주주총회 의결권 위임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좀 의아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의아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관련해서 좀 이렇게 영상을 좀 더 만들어 볼 예정이에요. 오늘이나 혹은 내일 정도에 이렇게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다루는 영상을 올릴 예정이고, 이번 시간은 좀 가볍게 듣는 일간 간담회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우리 잡콘 제약이 지금 4,920원, 5,000원도 유지를 못하고 2.77%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 증시 0.7% 하락하고 있어요. 근데 좀 이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주주분들 많이 화가 나실 거예요. 그 화가 난 것을 표출하는 시간이 주주총회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주들이 똘똘 뭉쳐야 회사에서는 좀 겁을 먹어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전혀 뭉치지 못하면 회사에서는 그걸 이용하고 악용을 하고 또 주가로 전혀 보답을 할 생각을 전혀 안 하게 됩니다. 지금 텔콘이 가진 게 전혀 없는 회사가 아니에요. 보시면은 이게 이번에 주주총회 소집 공고에 나온 재무제표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별도 재무제표에서 자본잉여금을 보시면 돼요. 이 자본잉여금이라는 게 지금 텔콘에서는 제22기 단기에 1660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 자본잉여금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 전에 무상증자, HLB 무상증자에 대해서 다루면서 한번 살짝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아까 열어놨는데 어디 갔냐? 잠깐만요.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네이버 지식백과에 나온 자본잉여금입니다. 기업 회계상 회사의 순자산액이 법정 자본액을 초과하는 부분, 이게 이제 그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걸 초과하는 부분을 잉여금이라고 한다. 텔콘 아시다시피 전환사채를 어마어마하게 발행을 했죠. 그 차액, 그 가격의 액면가액에 대한 차액을 잉여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쉽게 생각해서 그중 자본거래에 의한 재원을 원천으로 하는 잉여금을 말한다. 자본잉여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및 기타 자본잉여금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 그래서 이제 HLB 같은 경우에는 이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무상증자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올해 3월 그리고 저번 달 2월 달에 거쳐서 무상증자를 하는 회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어떤 종목은 2연상 3연상도 가고 있고, HLB 같은 경우에도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난리가 났다가 조금씩 주가가 회복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주식 발행 초과금은 경영 성적이 우수한 회사가 증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할 때 액면 금액을 초과하여 할증 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액면 초과 금액을 말한다. 감자 차익은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감자를 하는 경우, 이거는 이제 얼마 전 아시아나항공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경영상 사정이 많이 악화됐을 경우, 감소한 자본금이 주금의 환급액 또는 결손금의 보전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액을 말한다. 아무튼 초과적인 어떤 수익이나 이익이랑 별개로 자기 자본을 초과하는 잉여금이라는 뜻이에요. 현금이 쌓아놓은 건 물론 아니지만 이걸 가지고 주주들에게 어떤 보답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걸로 이제 배당도 할 수 있고요. 기타 자본잉여금에는 자기 주식 처분이익, 합병차익, 기타의 자본잉여금 등이 있다. 이렇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텔콘에 1600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KPM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초과금이 많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살짝 보긴 했지만 기억이 잘 명확하진 않지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잉여금도 일종의 텔콘의 지금 시총을 만들어 놓은 어떤 원인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텔콘에서는 주주들에게 어떠한 그런 보상이나 그런 것도 하지 않고 있죠.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서. 대신에 이제 큰 투자자들 있죠. 전환사채를 발행을 받았거나 그런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리픽싱도 엄청나게 해주고 하면서 보답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되면 보답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일절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
텔콤 같은 경우에는 주요 주주 지분이 얼마 안 돼요. 다들 아시겠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비중이 큰데 개인 투자자들이 뭉치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뭐 주주총회를 하면 맨날 뭐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보내줘. 저희 집으로 어떻게 알았는지 귀신같이 찾아옵니다. 제가 2018년 말에 인천에 있는 인천 이쪽으로 이사를 왔는데 2019년 2020년 작년 코로나 막 터졌을 때니까 2월 3월 그때쯤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댁으로 찾아가려고 합니다. 뭐 텔콘 주주시죠 뭐 하면서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집 주소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주식수를 명확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5,000주에서 10,000주 사이였어요. 지금은 그때보다 주식수가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는 아마 이번에도 찾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주식 보유순 뭐 그런 약간 그런 우선순위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의결권이라는 것 자체가 보유 주식수가 많을수록 의결권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기 투자자이고 보유 주식수가 많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어줘야 더 적게 이렇게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이득을 좀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듯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결권 대리 이런 거를 저 같은 경우는 안 맡기고요. 제가 직접 투표를 해요. 무엇보다도 회사에서 하자는 대로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이렇게 찾아오는 것 같은데 유일하게 저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진짜 막 감정에 호소하고 막 그래요. 명확하게 설명도 안 해줘요. 이 의결권을 왜 위임을 받는 거냐 물어봐도 명확하게 설명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는 명확하게 설명을 안 해주는데 굳이 사인을 하거나 뭐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의결권 대리를 안 맡깁니다. 그리고 전자 위임에다가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감정에 치우쳐서 전부 다 반대표를 던지고 있어요. 작년 1분기부터 그냥 전부 반대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화가 나면 표현을 해야 됩니다. 꼭 뭐 강성부 펀드가 있어야만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전자투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2020년 3월 초 이때 주가가 4,620원 그리고 좀 높이 치면 5,400원 정도예요. 그리고 이때 코로나 타격으로 잠깐 3,150원을 찍었다가 7,500원을 찍고 그 후로 4번을 6,000원만 찍고 떨어졌습니다. 6,000원 찍고 떨어지고 난 후에 12,250원까지 찍었다가 다시 하락을 하죠.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합니다. 8,000원은 안 깨겠지 했는데 8,000원 깨고 7,000원 안 깨겠지 했는데 7,000원 깼고요. 6,000원 안 깨겠지 했는데 6,000원 깹니다. 5,000원을 깨고 지금 4,920원입니다. 주가가 이 모양이고 텔콘 주주들이라는 이유로 다른 회사 주주들에게 엄청나게 조롱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뭐 잘하는 놈이 텔콘을 갖고 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화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주주들에게 어떠한 보상도 해주지 않으면서 매월 1분기만 되면 사인 받으러 사람 보내는 이런 회사 솔직히 주주라는 게 좀 쪽팔립니다. 누구한테 추천도 못 하겠습니다. 주주들은 여기저기서 바보 취급 당하고 있는데 뭐 주주총회 의결권 위임 지랄하고 자빠졌네 라고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3월 4일 텔콘, KPM테크, 한일진공, 일간 간담회 시간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